자, 안녕하세요. 연애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우리는 또 공매 물건들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작년에 사실 물건이 좀 많다 보니까 한 해 그냥 쉬고 이제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사실 물건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시작되는 현재 떠 있는 게 다음 주 진행 물건이 전체가 5,521개. 그 전체 그 국유 대부 신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보는 압류만 놓고 볼 때 다음 주 진행되는 물건이 3,523개입니다. 어제 그래서 진행되는 물건만 제가 본 게 한 1,100개 정도 어제 대충 가장 검토를 했고요. 이 숫자가 아마 작년 연말부터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질 건데 아마 지금 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좀 한 6월경에는 이 숫자가 작년 그 8월 달에 전체가 한 8,500개가 넘어갔죠. 아마 그 정도의 숫자가 육박이 될 것이고 올 연말에는 거의 9,000에서 뭐 10,000개까지도 가지 않을까. 실제 그렇다면 순수 압류는 한 주당 많을 때는 한 6,000개 이상 나오면은 바쁘면은 뭐 한 3,000개 진행된 물건만 3,000개 매주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어떤 분석 노하우를 받지 않고 순순히 저같이 무식하게 다 본다면은 업무의 과중으로 조금 삑살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생각보다 물건이 많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입찰에 관심을 가져볼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원래 연애운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한 7분 정도 한 분까지 포함해서 움직일 거고요. 아마 원래는 제가 이제 조금 형편이 좀 그래서 연애원을 반기로 하면서 최대 한 25명 정도까지는 뭐 수시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살림살이도 조금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정도 뭐 첫해 2019년도에 한 60명 되니까 좀 버거웠고 한 20명에서 25명인데 실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얘기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매주 매 물건을 올리기가 그러니까 주당 뭐 평균 잡아서 2개 내지 3개 정도 좀 경우가 많으면 4개 정도까지 해서 물건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얘기를 하죠. 저하고 같이 보는 경향을 간다. 한 4, 5년 정도 연애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입장에 놓고 볼 때 사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야만이 수익이 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알박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단타의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해 당사자가 급하면은 큰 수익이 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장기 보유락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지고 부동산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일부분에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주거의 목적이 아파트, 뭐 도심에 그렇지만 여유가 있으면은 창고도 짓고요. 뭐또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물론 우리가 한 3, 4년까지 하더라도 도시 인근에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이 많았죠. 저 또한 뭐 형편이 괜찮을 때는 또 주택 하나 더 짓고 가는 꿈도 꾼 적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한 40대쯤에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풍광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 더 도심을 벗어난 주택들 아마 그런 수요는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집니다. 그래서 돈 되는 땅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직접적인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은 타인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이해 관계가 걸린다면 그 땅이 돈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공매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물건이면 일반 매매로 끝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여당이나 거주당이나 뭐 판결문에 의해서 약정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 공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판결문이 있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의 이름 하에 진행된 게 경매 사건이고요. 공매는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런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벌써 오로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뛰어넘고 물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낚시업자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경매 사건보다 통상적으로 제가 그렇죠, 한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공매 물건이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공부를 하러 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젊은 친구 치고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다네요. 부분 관련 책에 젊은 이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기관 기업에 공기업에 그 취직을 한 친구였고 와이프는 미용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친구인데도 물론 경매사 공부 한두 개도 했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권 정도를 책을 읽었는데 결국은 지분을 한 낙찰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몇 프로 들어갔냐? 100%에 들어오고. 그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제3자 건물이 있는데 대지후에 그 인접한 국유지에 걸쳐서 건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출고도 잘 안 됩니다. 국가 건물 위에 일부 땅 위에 일부 올라가 있으면 그러다 그렇게 있어서 해서 제가 소송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하고 해서 지금 판결문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또 설전에 그래도 엄두선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자,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물건에 혹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헉 저지르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물건을 매입한 장사의 기본 원리는 제가 항상 이제 사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 위주로 제가 조금 잡고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볼게 진행 물건 중에 제가 좀 찾아서 보고요. 한 3개 정도는 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등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등기부를 참조해야 될 사항이 2개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참조를 하시고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관심 물건 올려놓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 떨어지면 돈 되죠. 뭐 다 눈에 뻔듯하지만 뭐 이런 제주도 물건도 요 물건도 도장값으로 뭐 우리가 농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도장값에 기해서 나중에 도장값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값 떨어졌죠. 제주도 땅이 힘들다 하더라도 또 농사 짓는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1570이고 지식대로상 보시면은 이런 물건도 괜찮아요. 요 물건이라서 근데 요 개발이 들어가죠. 연관되면 될 수 있는데 요 물건 오늘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관심만 가지시고 아마 다시 진행이 돼서 어차피 날리려고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뭐 앞으로 한 40% 떨어진다면은 저라도 다시 한번 받으러 가야 될 상황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연희동 이제 빌라 사게 나왔네요. 이 물건도 지금 50으로 떨어지면 한번 순순히 임차인이 1억 500 요구하니까 이런 물건도 위치에 따라서 받아놓는 것도 괜찮고요. 아파트도 가지만 결국은 없는 사람들은 이 빌라에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 월세 경우 뭐 천에 지금 한 4, 50 정도는 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정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추천을 하십사 하는 거고. 물건 뭐 50% 정도 떨어지면 재미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는 거고. 자, 오늘 첫 번째 먼저 과스토지 하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 첫 번째 물건 2024-10114-001 경상북도 북구 흥해읍 성곡리 88-2에 있는 660제곱 요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나온 물건인데
요물권입니다. 미안합니다. 성공리 1010 물건 83제곱 25평이죠. 1억 400의 감정,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물건입니다. 평당 417만 원에 됐고 현재 35% 떨어진 3,660만 원 정도에 진행됩니다. 평당 167만 원 정도네요. 대략 위치 한번 볼까요? 지금 포항에서 KTX 역세권이 여기입니다. 포항에 있고요. 여기 이제 원래는 흥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포항이 이쪽이 옛날 구포항이 여기고요. 여기고 지금 이제 실제 최근에 개발된 데 이쪽이죠. 여기만 하고 여기죠. 그래서 지금 KTX가 뜬금없이 사실 여기가 있는데 원래 포항역이 도심 안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동해선 또 연결이 되고 해서 이 위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실제 지금 포항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서 지방 소도시 가운데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 중에도 하나입니다. 인구 한 뭐 4, 50만 미만의 도시에서 조금 아직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수많은 이런 지금 보시죠. 개발지들 지금 아마 다 들어와야 될 자리들입니다. 지금 외곽 쪽에 인구는 지금 포항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포철이 지금 시청하죠. 산업 전반에 조금 재조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주위에 지금 다 도시 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북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장점은 요 위치가 포항 그 신항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제정세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우리가 하나의 탈출구 쪽이 사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반 러시아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끝나도 제재가 좀 들어올 것 같네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을 무시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언젠간 그들도 이 해상으로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강구하기 뭐냐면은 그 얼지 않은 항을 지금 원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 러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게 유럽 쪽에 다 막혀 있죠. 유일하게 지금 동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올 수 있는 땅이 이 위쪽은 다 지금 땅이 없니다. 겨울 되면. 부동항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의 일부죠. 여기 이제 주종이 되는데 다행히 지금 온난화의 경향으로 이 북극 항로 이쪽으로 겨울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물류 거점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혜택받은 자리가 아마 동해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자리가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그 포항4 신항만입니다. 그럼 이 주위에 지금 개발은 영향이 좀 된다고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겁니다. 앞으로 물류항 기지 입장에서. 근데 이게 상단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요 주위에 지금 개발도 영향을 하고 앞으로 영향을 따라 이 영역만 지나 이 주변의 땅은 여러분들이 일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 지금 2차 전지 에코 프로그램이죠. 여기 지금 2차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점 돼 있죠. 여기도 공장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포항 브로크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또 에코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죠. 블루산 단지 여기하고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지 쪽에서는 아마 위치가 될 거고요. 실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 동해안 쪽으로 이 러시아 동북부 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포항항이 굉장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안 우리나라가 저기 항이 위치는 또 가까워서 좋지만 저기는 군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포항 쪽에 관심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개발 쪽이 있을 때 포항 그 KTX 쪽에 이쪽은 앞으로 지금은 개발이 좀 더딥니다. 물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택지 조성이 이렇게 이하 신도시라든지 개발들이 많죠. 지금 여기 지어도 미분양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런 쪽의 물건들입니다. 지금 잠깐만, 요 위치가 또 제도 헷갈리죠. 여기 지금 상업지역의 땅이 지금 분양가가 나온 겁니다. 요 지역이죠. IC 바로 있는 요 장점은 그 중에서도 IC에서 내리는 기점이라서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요 자리가 KTX로 들어가는 시유하게 올 때는 괜찮은 자리고요. 요 주위가 지금 개발이 좀 핫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공사물 뒤쪽이고, 여기에 지금 택지가 나오는데 요 땅이죠. 이 땅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 자, 평당 400대 500대 가죠. 상업지역의 땅이. 여기는 공공시설로서 개발을 규정한 땅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잘 보셔야 돼. 이런 거는 지금 분양이 다 끝난 땅입니다. 여기에 택지 조성에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부정확하죠.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생겼잖아. 좋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땅 알바끼의 개념으로 자꾸 보내드리죠. 땅이 25페이지만 약 30m의 전면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 뒤쪽으로. 그럼 이 땅의 소유자들은 누굴까?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토지 흘러온 흐름들을 보실 때, 임병선 씨 88년도 가지고요. 2001년도에 이두희 씨, 2002년도에 임영순 씨. 자, 개발이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조금 영향이 있어 간 겁니다. 포항시. 그 다음에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KTX의 역세 개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개발도 벌써 1, 20년. 그러니까 어떤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입안되고 되기까지 한 10년 이상의 땅의 개발 소식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 투자를 위해서 KTX 역사권이나 하는 개념으로서 먼저 선투자가 일어난 거고요. 거기서 좀 주춤하니까 주식회사 우호가 21년도에 이 땅만 1억 2,500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평당 400, 500씩 좋은 데는 지금도 가면 5, 600 호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매매가 잘 일어났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지금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호가는 거의 뭐 350, 400 정도는 다 부르는 땅들입니다. 위치 좋은데 벌써 또 지어진 데는 5, 600도 부르는 자리고요. 그렇게 압류해서 지금 이 물건이 진행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명세 보면 크게 뭐 나쁘지 않아요. 북대구 점수가 4,700 정도에 하고 있고요. 여기 건조당 몇 개 해서 19억, 그 다음에 일반 건조당 6억, 그리고 벌써 20, 한 7, 8억 정도 가까이는 되어 있겠네요. 여기 요 땅 물건 1억 4천, 전에보다 지금 조금 고점에서 21년도 살 때보다는 좀 주춤하죠. 미분양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개발이 좀 들이다 보니까 1억 2천에 산 걸 1억 400에 나왔고 현재 3.6%, 35%, 3,600 정도에 떨어졌네요. 자,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인접 땅이죠. 자, 소자 여기 디스코를 제가 보고 설명드렸는데 좋은 책에 바로 이 땅이죠. 여기 국지입니다. 응? 여기는 택지 분양을 이렇게 딱딱 필지를 놓아서 분양을 한 거고, 그러니까 20년도 549만 원씩 이렇게 매매가 일어났죠. 이렇게 위치에 좋은데, 근데 이 땅은 뭐다? 이 땅이죠. 여기도 다른 소유, 여자 법인이 가지고 왔고, 아마 요 법인과 소유자가 같을 건데요. 개인이고. 어차피 여기도 이 개발을 따라서 같이 필지를 하필해서 조정해 들어갈 겁니다. 공개발 하든 사개발을 하든 다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 땅이 이 전체가 개발될 때 여기도 같은 조건이 되겠죠. 도시 인프라는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요 땅의 장점이 이 국유지죠. 국유지 불안은 어떻게 한다? 인접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공개발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떠가 있죠. 이 400, 400 정도. 수원을 가다 이 가격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현재 평당 140, 167만 원 정도 때 떨어졌네요. 저는 소개드리지만 지금까지 좀 주춤할 때는 이건 앞으로 한 5년 내지 길게는 10년을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이상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 그때까지 묶어둘 분들은 지금 요 정도 3,600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져서 3,100 정도에 갈 수도 있겠고요. 지금 뭐 포항 쪽에 40 쪽의 단지들 뭐 배터리 산업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면 이런 물건은 조금 더 일찍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 쪽에서는 아까 그 사항만 쪽에 그 신항 쪽으로 뒤쪽의 배우 땅들은 아직도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포항공대도 있고 여기 지금 포항공대 쪽이거든요. 이쪽인데 그래서 요 주위 땅들은 요 라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괜찮고, 지금 또 KTX 같으면 동해선이 지금 이제 개통이 되어서 강릉까지도 막바로 갈 수도 있겠죠. 좀 아직까지는
전철이 좀, 저 기차가 KTX가 좀 빨리 달리지는 못하는데 부산까지 가는 게, 이제 부산까지 이제 강릉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좀 괜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도 조금 활성화될 여지는 있어요. 근데 단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요 땅의 가치는 25에 비해서 전면을 한 30m 막고 있고, 이 필지가 다시 개발될 때 이 땅의 가치는 뒤에 구기주까지 같이 업어서 갈 수 있는 경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악화까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이 땅 이렇게 좀 가져가실 분은 한번 입찰을 참여해 보시고, 뭐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려서 30% 정도 들어가도 좀 괜찮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지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하셔야 되고, 국유지 불화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처음 하셔도 힘드시다면은 저하고 공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형편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집은 10% 무상으로 좀 대주시면은 그 수익분은 제가 가져가고 제가 직접 그 처리하 다니고 장기적으로 가고, 조금 더 뭐 제가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필요한 거는 제 집은 30% 정도가 제가 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3% 정도, 연 3% 정도 제가 그 대검토로 정산한 조건으로 해서 뭐 직접 들어가고, 이런 부분 뭐요 물건은 소송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뒤에 굳이 협의라든지 또 수시로 한번 가서 인접 소유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가야 되니까, 저는 제가 이쪽이 고향이고 대구에서 가까운 지역이라서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어려운 땅은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정도 자금을 묻어주겠다면 이런 땅 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도 상업지역이고 지방이지만 그래도 역세권 앞이고, 또 앞으로 조금 물류 쪽에서의 개발이 예정되는 땅이라서 한번 입찰을 보내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